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 이상이나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권력의 핵심 수뇌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반감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쿠데타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러시아 장교회의의 의장인 레오니드 이바쇼프가 예측했던 침공은 무의미하고 극도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가디언지와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한 내부 고발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FSB 내부에 팽배하다고 밝혔는데요. 쿠데타가 현실화되면 푸틴의 최측근이자 푸틴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인 쇼이구 장관이 푸틴의 축출에 성공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화의 물살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o to. 세르게이 쇼이구, 그는 러시아 정계에서 정적이 거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정치에 입문을 하면 좋든 싫든 간에 어떻게든 자신을 미워하는 정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이하게도 그를 싫어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를 적대하는 세력이 없는 유례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치 분석가인 예브게니 민첸코는 러시아 지배층에서 쇼이구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고 평할 정도인데요. 그는 출생도 매우 독특한 편입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아시아계 투르크 계통 민족인 투바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매우 동양적인 외모를 가졌으며 동양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가 사는 집만 하더라도 한국식 양식을 본딴 동양풍의 저택이며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직접 한국과 한라인에 대한 개설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비상사태부 장관에 재임할 당시 비상사태부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한국의 해상수색구조 협력과 어선의 조업 보장과 안전을 위한 부처 간의 한라인, 그리고 한러 간 밀수, 밀입국, 불법 수산물 유통 정보에 대한 공유를 협조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과 관계 개선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 중 하나이자 차기 푸틴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물어 푸틴에게 숙청되었을 것이라고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아직 건재함을 과시 중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100년 전 러시아가 몰락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의 내부 붕괴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사학자들은 100년 전 러시아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던 일본에게 어처구니 없이 패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극동에 있는 부동항을 갖기 위해 한반도로 진출하려던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노렸던 일본과 마주치게 되었고, 한반도와 연해주, 만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 견줄 정도로 대제국이었고, 일본은 이제 막 근대화를 시작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던 러시아는 어처구니 없이 패배했고, 이것은 당시 짤이었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었던 민중들의 봉기로 이어지게 되어 러시아 제국은 내부의 혁명으로 멸망하게 돼버립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의 러시아에서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보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쓰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0년 전 자신들보다 훨씬 약했던 일본에게 패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러시아의 국가적인 체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내부 반발로 푸틴이 축출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낸 안드레이 코즈레프는 영국의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경제 악화 등으로 푸틴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푸틴도 처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모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정도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알아서 항복을 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해버리게 되었죠.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고 분석한 러시아의 내부의 보고서가 나온 근거 자체가 러시아군의 본격적인 진격 앞에 우크라이나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수뇌부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쟁 이후부터 수년간의 내전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폭삭 주저앉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전쟁 초반의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방관하기만 했었죠.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냥 항복하는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물자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씩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러시아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침공을 개시했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해도 러시아에게 처절하게 박살날 것이라고 판단했고 군대를 전진시키기만 하면 알아서 항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전쟁 초반 병사들에게 3일치의 식량만 주고 우크라이나로 진격시킨 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준비는 허술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아예 준비가 안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 전쟁과 같은 양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수뇌부의 판단 덕분에 러시아의 병사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 자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훈련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내렸더니 뜬금없이 전쟁터 한복판인 황당한 상황에 놓여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보급도 없어서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에 진격한 러시아 부대들은 귀신과 같이 3일 만에 보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여기저기서 낙오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수뇌부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게 당황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진격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으며 러시아군에 대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후부터 러시아군은 여기저기서 대패하기 시작하고 키이우를 함락시키려고 투입한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와해돼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습을 시작했고 심지어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에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받은 러시아는 전쟁이 실패했다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으며 푸틴이 핵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푸틴이 핵 버튼을 눌러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공멸을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이전에 최측근들에 의한 축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서방의 언론들에 의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한 러시아에서 과거 체첸과 같이 러시아 내부의 민족들이 독립을 할 가능성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공화국의 독립운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때 러시아에서도 독립하여 별도의 국가로 존재했던 극동공화국은 현재의 연해주, 자바이칼 변경주, 아무르주, 유대인 자치주, 프리모르스키 변경주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러시아 모스크바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들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푸틴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어 러시아의 정세가 어려울 경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반푸틴 시위와 관련한 지원이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푸틴이 실각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러시아는 서방과의 화해와 재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경우 서방권이 원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분리 독립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 경우 현재는 러시아의 탄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자 한국계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에 경제 개발 열풍이 다시 한번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주도의 천연가스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가능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사할린을 통해 일본의 가스관을 연결하여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주도로 사할린 가스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목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관계에서 한국이 갑이 되고 일본이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부당하게 소유했던 우리 영토인 녹둔도 반환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익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의 향방이 가장 주목이 되는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